뉴저지 브런즈윅 지역의 공립학교 수돗물이 납성분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뉴저지 공립학교 수돗물 납성분 테스트에서 링컨 초등학교와 우드로 윌슨 초등학교, 맥키니 커뮤니티 스쿨, 브런즈윅 중학교의 식수대 등지에서 수돗물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퀸즈 플러싱에서 레지오넬라 감염 환자 발생을 파악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가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이번엔 이에 따른 절충안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절충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유지하되 공화당의 입장도 반영시켰습니다. 미 법무부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을 상대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이유는 백인 역차별입니다. 2016에서 2017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범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가장 안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공립학교 범죄율은 지난 회기보다 18%가 하락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경찰과 세무국 등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경찰서 전화번호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수돗물 오염에 대한 소식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뉴저지 브론스윅 지역의 공립학교 수돗물이 납성분 우려에 휩싸였다는 뉴스입니다. 최근에 실시된 뉴저지 공립학교 수돗물 납성분 테스트에서 링컨 초등학교와 우드로 윌슨 초등학교, 맥키니 커뮤니티 스쿨, 뉴 브론스윅 중학교의 식수대 등지에서 수돗물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에도 14곳에서 수돗물에서 납성분이 발견된 곳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지난해 여름 윌콕 스로드 주요 하수관과 밸브를 교체했습니다. 또 올여름 말까지 나머지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커스 빌리지 주변 사회 기반 시설 개선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수관과 밸브 교체 계획이 마무리된 후 납성분 검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퀸즈 플러싱에서 레지오넬라 감염 환자 발생을 파악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 보건 및 주택당국은 퀸즈 공공주택 단지에서 레지오넬라 감염 환자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뉴욕 플러싱의 라티머 가든에서 레지오넬라 감염 환자 사건 2건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한 건물에서 2명의 주민이 감염돼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주택당국은 현재 이 건물의 배수 시스템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레녹스힐에 사는 8명의 사람들이 레지오넬라 감염자라고 진단을 받았고 90세의 한 환자는 사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사우스 브롱스에서 발병으로 1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1976년 7월 최초 발견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미스테리 질병으로 221명이 감염되고 34명이 사망한 후 1977년부터 레지오넬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번엔 오바마케어 수정안이 안착될 것인가?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가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이번엔 이에 따른 절충안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공화당 21명, 민주당 22명 등 중도파 의원 총 43명으로 구성된 하원 내 문제 해결 코커스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유지해 보험 마켓은 안정화하고 공화당의 입장도 반영시킨 오바마케어 절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충안의 핵심은 민간 보험회사가 빈곤선 250% 이하의 극빈층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에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실분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보험 가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안정화 펀드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은 코커스의 주도로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소수 인종의 우대 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이유는 백인 역차별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법무부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 시민권 담당 부서는 전문 대학과 대학 입학에서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과 관련된 소송과 조사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 문건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인해 차별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이라는 표현에 비춰볼 때 흑인이나 라틴계에게 주어지는 혜택 폐지를 겨냥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해석입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 반대론자들은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백인이나 동양인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에서 2017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범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가장 안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공립학교 범죄율은 지난 회기보다 18%가 하락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범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6-2017학년도의 뉴욕시 공립학교 내 범죄율은 2014-2015학년보다 18%가 하락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일 브루클린 주니어 하이스쿨 88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교내 범죄가 크게 줄었다며 이 기간 가장 안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는 시 교육청과 뉴욕시경이 학교 안전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2016-2017학년도 공립학교 내 체포 건수는 총 1240건으로 2015-2016학년도 1347건보다 8% 줄었습니다. 소환장 발부 건수 역시 같은 기간 931건에서 833건으로 11%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범죄 신고 건수도 532건에서 503건으로 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전화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는 경찰과 세무국 등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경찰서 전화번호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이 경찰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은 발신 전화 번호를 조작하는 이른바 스푸핑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찰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며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가 돼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국제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보관 택배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 물품을 가진 승객은 한화 3,000원을 결제하면 택배사에 물품을 맡길 수 있으며 귀국할 때 되찾아가거나 추가 요금을 내고 원하는 주소로 배송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항공기 내 반입이 안 되는 물품을 뒤늦게 알아차린 경우에 항공사 카운터로 방문해 수화물로 붙이면 되지만 비행기 출발 시각이 임박하게 되면 그냥 포기한 채 탑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홍삼액, 화장품 등 액체류와 영양제, 작은 맥가이버 칼 등이 있습니다. 뉴욕시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 규정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쳤고 시행과 동시에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이 같은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 규정 시행으로 인해 뉴욕시의 모든 사업체는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해 민간 청소 용역 업체에 수거를 맡겨야 합니다. 또한 모든 업소는 재활용 쓰레기가 어떤 업체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으로는 금속과 유리, 플라스틱, 음료 종이팩 등이 있습니다. 한국계 케빈 오툴 전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뉴욕과 뉴저지 항만청 이사장에 올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다리와 터널, 공항 등을 관할합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일 오툴 전 의원을 항만청 신임 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항만청 이사장의 임기는 오늘 9월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일랜드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툴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01년도부터 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왔고 지난 6월 30일 상원의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 10대 졸업생 2명이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서류를 훔치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이 올려놓은 영상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자를 집어던지고 공을 던져 천장에 구멍을 냅니다. 냉장고의 식품들은 모두 꺼내놓고 학교 서류도 훔칩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자신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또한 훔친 소화기를 들고 학교 앞 거리에다 뿌려댑니다. 식당 직원들이 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임을 알아봤습니다. I added the one guy on Snapchat and we saw his whole story and there was a lot more on there than just a fire extinguisher too. 곤잘레스 등 2명의 졸업생은 자신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은 영상 때문에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특히 경찰차까지 파손한 것을 확인한 경찰들은 이들을 5가지 중범죄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6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나 이를 내지 못해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상원의회에서 가결된 지 엿새 만입니다.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즉각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 3개국을 겨냥해 각각 발의돼 심의 중이었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것으로 지난 25일에는 하원을, 이틀 뒤에는 상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 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 대선 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의 규제를 강화했으며 대통령의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 여지도 차단했습니다. 이란 제재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 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지난달에 3번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사출 시험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사일 발사 모의 시험을 여러 차례 했다는 얘긴데 북한이 조만간 SLBM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에 설치된 수직 발사관에서 바닷속 바지선에서 모의탄도탄이 발사됩니다. SLBM을 증기압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을 공중 점화시켜 발사하는 콜드론치를 위한 사출 시험입니다. 미국 언론은 북한이 이 시험을 7월 18일과 25일, 30일 등 지난달에만 3번이나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이틀 뒤에도 사출 시험을 했다며 매우 특이한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15년 5월 김정은 참관 아래 SLBM 수중 사출 시험을 했고 이후 수차례 더 시험한 뒤 지난해 8월 북극성 1호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사출 시험을 끝내고 1년 동안 개량한 SLBM을 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SLBM을 탑재한 심포급 잠수함이 최근 비교적 장기간 작전 활동을 하다 복귀하는 등 이상 동향을 보이고 있어 한미 당국은 북한의 SLBM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투쟁을 이끌던 유력 야당 인사 2명이 당국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야권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면서 마두로 대통령 측과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옷 차림의 한 남성이 베네수엘라 정보기관에 체포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유력한 야당 인사인 전 카라카스의 시장 레데즈마입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야당 인사 로페즈도 자신의 집에서 정보기관원들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당국의 폭력 행위를 비난한 혐의로 3년간 수감됐다가 지난달 초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탈출을 계획하고 있고 금지된 정치적 발언을 해 다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금융자산 동결에 들어간 미국 정부는 구금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시위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야권은 강력 저항을 선언하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모스크바주 법원에서 피고인과 경찰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전은 범죄 조직 소속 피고인들이 호송 경찰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북서쪽에 있는 모스크바주 법원에 범죄 조직 소속의 피고인 5명이 재판을 받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호송 경찰 2명이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피고인 1명이 호송 경찰을 공격했고 다른 피고인들이 권총을 빼앗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건물 3층에서 출동한 국가근위대 소속 요원들과 대치하며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20발 이상의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고 총격 과정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Завязалась перестрелка, в ходе которой 3 подсудимых уничтожены, еще 2 их соучастников с тяжелыми огнестрельными ранениями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ы. 총격전을 벌인 피고인들은 GTA로 불리는 범죄 조직의 소속원들로 지난달 중순부터 연쇄살인 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스크바주와 인근 칼루가주 등의 도로에서 철침 등을 뿌려놓고 달리던 차량이 펑크가 나 멈추면 총격을 가해 운전자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8월 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주 퀸즈에서 한 노인이 포장된 박스를 열다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 15분경 73살의 조이 레이 씨가 집 현관 앞에 놓여있는 포장물을 뜯는 순간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폭발물은 레이 씨가 발견하기 며칠 전부터 이 집 현관 앞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폭발물은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폭약 성분의 가루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파편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FBI 요원들이 개입해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브루클린에 있는 닭 튀김집에 침입해 뻔뻔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7월 11일 자정입니다. 이 시간에 용의자는 프로스펙트 레프레스 가든스에 있는 크라운 프라이드 치킨 가게 앞에 도착하고 얼굴을 가린 채 주머니 안에서 총을 꺼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종업원에게 총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으며 종업원이 머뭇거리자 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종업원이 $550를 건네주자 돈을 빼앗은 뒤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데님 반바지 차림에 네이비 블루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정신질 환자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민권단체와 선출직 공무원들은 오늘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사망한 듀웨인 준의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 아파트 앞에 모여 총격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준의 어머니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아들이 칼을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자 경찰에 이를 제어시켜줄 것을 요구했는데 경찰은 무려 5발의 총격을 가해 준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준의 아버지인 비버트는 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며 경찰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착한 아들을 죽였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준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바람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 출동한 4명의 경찰관 중 3명은 정신질 환자를 다루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는데 총을 쏜 한 경찰은 특별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달 12살 여학생이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뉴저지주 락거웨이 타운십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던 말로리 그로스맨은 지난 6월 달 여러 명의 동급생들이 수개월 동안 자신을 따돌리며 괴롭히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이들 가족의 변호사는 락거웨이 타운십 학군을 학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로리 그로스맨의 어머니인 다이안 그로스맨은
말놀이는 친구가 많았고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으며 활동적이었다. 누가 그런 아이를 자살로 몰고 갔는지 소송을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전면 금지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1일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입국하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그 여권은 전면 무효가 되게 하는 규정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 교육 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일 재정정보업체 윌레타부가 공립교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졸업률 등 21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뉴저지가 총점 66.92점으로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78.16점을 받은 매사추세츠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인 3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퀴니피엑 대학이 실시한 조사로 지지율은 이 대학의 조사로는 최저치인 33%에 그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1%에 달했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행정구 쿡카운티가 2일 청량 음료세 부과법을 발효했습니다. 이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수당 1센트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역진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욕 합천 향후회 이유성 회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먼저 뉴욕 합천 향후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합천 향후에는 경상남도 합천군 출신으로서 뉴욕에 와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하나의 애양심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만들어 놓은 향후회지. 네네. 그런데 지금 그 향후회 회원들은 합천군 자체가 촌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많지는 않고. 그리고 몇십 년 전에는 또 그 촌에서 이렇게 뉴욕으로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고 네네. 요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옛날 세대 사람들 많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모이시면 어떤 활동을 하시고 또 그러신가요? 예. 합천군하고 향후회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뉴욕, 뉴저지, 버겐 카운티와 자매기를 맺은 거기 발달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제 매년 학생들이 연수하러 오는 그 행사 자체가 애양심을 발휘하는 이제 최초의 하나의 단체 생활이 되겠지. 네. 그게 하나의 업적이고 예. 하나 그렇게만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 예. 합천군 자랑 좀 해주세요. 합천군은 합천 해인사. 합천 해인사는 거의 다 많이 알잖아요. 그 8만 대장경이 있고. 네네. 이제 그런. 저도 수학여행 갈 때 들렸던 옛날에는 곳입니다. 예. 수학여행 갈 때는 네. 해인사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네네, 필수였죠. 그리고 이제 또 합천으로서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옛날에 그 이성계 시 뒤에서 뒷바라지를 많이 하고 하나의 고문 역할을 요새 말로 고문 역할을 하는 무학 대사가 합천 출신이지. 분정도 그러면 향후에서 그럼 활동을 지금 합천 향후의 회원은 한 40-50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 이제 사는 것 자체가 생활권 자체 좀 활동하다 보니까 다 모이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네. 어떨 때는 전화도 하기를 하고 이렇게 매년 그 고정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임은 없고 네네. 수시로 이제 연락해가지고 네네. 만나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여러 향후회들도 있어서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또 합천 출신 또 같은 고향 분이 또 계시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어쩌다가 제가 협천 향후의 회장으로서 신 앵커와 같이 이제 TV에 나오게 됐는데, 만약에 지금 연락이 서로 잘 안 돼가지고 있었지만은도 합천 출신으로서 뉴욕 근교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하나의 조그만한 예양심을 발휘하는 뜻에서 연락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고향 사람으로서 서로 만나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나누는 것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합천 향후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회장님은 이게 어떤 바람이라 그럴까요? 예. 어떤 향후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바람이 있으시면 좀 주시지요. 제가 특별히 바라는 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한 대로 뉴욕 근교에 계시는 합천 출신들이 어떤 지역 감정을 떠나서 합천 고향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담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 제 조그마한 지금 소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연수 행사는 매년 무사히 잘 되기를 물론 바라지. 네. 그래가지고 그 연수원 학생들이 나름대로 일반적인 표현으로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공의 길로 어떤 야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유성 뉴욕 합천 향후회 회장님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2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